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1과목 저가전 종합이음에 이어가지고 2과목 저가전 종합이음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가전 종합이음의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그죠? 이제 그건 아시죠? 이 과목은 첫 번째 현지조사, 현지조사에 가서 우리가 저가, 착가수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가를 기점으로 해서 저가 종료 이전, 저가 종료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그죠? 저가 종료 이전에 주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 저가 종료 이후에 주는 보험금이 과실 손해 보험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지금 바로 저희가 보험금 산정을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조사에 있어서 쭉 현지 조사 방법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조사까지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과목에서 이미 우리 보험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어요. 그죠? 하지만 2과목에서는 현지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서대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1과목은 조금 전체적인 기본적인 식만 우리가 배웠다면 좀 더 특별 약관에 들어가서 특별 약관을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약관을 가입하고 어떤 약관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금을 산출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현재 이것은 1과목에 나와 있는 거고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은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은 납일일이 우리 보험료를 납일하는 그 해에 수확을 하는 품목이에요. 한 2월경에 가입을 해서 종료는 보통 11월 30일까지 보장 종료일이 되고요. 자,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어떻다고요? 보험료 납일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해당 품목이 보통 다른 것들은 한 가지였어요. 그죠? 한 가지였는데 저가전 종합위험은 몇 가지? 지금 4가지 품목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되겠고요. 감 2개 같은 품목 아닙니다. 사과, 배, 단감 따로, 떫은감 따로 그래요. 내 가수원에 단감과 떫은감이 같이 있어. 감은 하나로 퉁쳐서 나 하나의 보험가입금으로 가입해야지? 안 됩니다. 달라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품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도 어떻게 각각 가입해서 계약을 해야 되더라 라고 1과목에서 배웠었죠. 네. 적용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입니다. 자, 사고 접수는 어떻게 할까요? 사고 발생 통지를 전화로 하든 보통은 전화로 하겠죠, 그죠? 그죠? 계약자가 이제 농협에 전화를 해요, 그죠? 이런 사고가 났어요. 사고 접수를 해요, 그죠? 그러면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전산에 입력을 하고 나면 그죠? 뭐 손해평가반을 꾸리고 손해평가반 일정을 꾸리고 손해평가반을 먼저 구성하고 손해평가반 일정을 짜고 그죠? 현지 조사를 가고 우리 이걸 어떻게 언제 배웠어요? 사, 손, 현, 봉, 구, 결 해서 사고 접수하고 그죠?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 일정을 수립하고 그죠? 현지 조사를 나가고 현지 조사 나간 걸 다시 현지 결과를 입력하고 그죠? 본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금정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역 담당자를 스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주더라.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손해평가
요령 방법 할 때 배웠어요. 그죠? 같습니다. 그것은 그 맥락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사고 접수의 순서, 사고 접수해서 손해평가 일정 순서, 사, 손, 현, 봉, 구, 결. 앞에서 배웠어요.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거는 꼭 저 같은 종합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보통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보통은 2월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자, 발화를 합니다. 그죠? 발화를 하고 지금 저 같은 종합이어서 발화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봐주세요. 자, 발화하는 과정이 있고 발화를 하고 나면 꽃이 피는 개화 과정이 있어요. 꽃이 피고 지고 나면 우리가 열매가 맺죠. 그 어린 열매를 우리가 보통은 유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과실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유과일 때는 한 나무에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달려요. 그죠? 과실들이 달려요. 그래서 그걸 다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알맞은 과일만 남기고 해거리를 방지하고 알맞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과일만 남기고 나머지를 따버리는 작업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적과였죠. 그죠? 적과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 남아있는 과실은 척과된 과실이죠. 착과수.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과하고 난 뒤에 달려있는 과실이다 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부터 달려있는 과실을 이제부터 너는 정말 이제부터 너는 진짜 과실이야 과일이야 해서 과실이라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과실의 과정을 거치고 자 성장을 해서 나중에 수확기가 돼서 수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월에 이제 발화기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발화기,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이 발화기에 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자, 보통 계약기가 되면 이때 오는 피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냉해가 왔다든지, 그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보통 3, 4월 경에도 꽃샘 추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냉해 피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조사를 나가느냐?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도 있고 종합으로 보험을 들지 않고 저가 종료 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을 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만약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모두 종합으로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냉해가 왔어? 이게 포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기 위해서 뭐가 하냐고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해요. 항상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떨 때 갈 수 있냐면 사고 접수를 해야만 갈 수 있어요. 계약자 같은 경우는 어떤 재해가 와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사고 접수예요.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가서 어떤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하는 과정은 사고 접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사고 접수를 하고 나면 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겠죠. 냉해는 종합으로 들었으니까 포상하는 재해에 속하는구나. 그럼 나중에 요 피해 사실 지금 확인 조사하고 나중에 어떤 조사들 따로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정리를 하고 오는 게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리고 추가로 다음에 어떤 조사가 있을 건지 추가 조사는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어? 추가 조사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어? 이걸 결정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 5월경쯤 됐어요. 5월쯤 되고 개화된 게 이제 열매가 맺었죠. 이렇게 열매가 맺었어요. 그죠? 열매가 어린 요가들이 열매가 맺었어요. 보통 열매는 이렇게 맺어요. 과일 같은 경우는 하나만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송이가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총에 꽃송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제일 중심꽃, 제일 먼저 핀 꽃이 열매도 제일 먼저 맺기 때문에 열매가 커요. 이거 1과목 하면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중앙에 있는 이것을 중심과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과를 측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때 나중에 중심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거 요거를 적과라고 이야기했죠. 꼭 무조건 중심과를 남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올경에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와서 중심가를 이렇게 쳐버렸죠. 이렇게 우박을. 그러면 요게 크고 좋아서 상품으로 키우면 더 좋겠지만 상품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상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중심가를 사용하지 않고 뭐 우박을 맞지 않은 옆에 측가를 키우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올경에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종합위험으로 들었을 때는 어떤 피해가 왔을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해서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만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만일에 특약으로 들었어요. 특별약관. 적과 종료 이전의 특약은 어떤 게 있었나요?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 있었죠. 몇 가지 재해? 5가지 재해를 보장했어요.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더라. 무슨 태우? 강태우 집에. 강풍, 태풍, 우박, 그죠? 집중호우, 그죠? 지진, 화재. 이 5가지만 보장해 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에 대해서 정말 어떤 재해들이 와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특이하게 들었을 때는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박이 왔을 때 유가 타박률이라는 것을 조사해요. 지금은 여기 유가 타박률 하나만 적혀 있는데 우박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맞죠?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하게 들었을 때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유가 타박률 조사를 제가 넣어놨고 어떤 조사를 하냐면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낙엽률 조사도 하고요. 나무 조사도 하고 이런 조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를 했어요. 적과를 했어. 적과를 하고 이제 수확기 될 때까지 과실이 커갈 거예요. 그죠? 성장해 갈 건데 그 안에 재해가 하나도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 수확기까지 가는 기간에 재해들이 많잖아요. 어떤 재해들이 있나요?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의 재해는 특정 위험 7종 재해가 있다고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태우집, 지진, 화재가 났는데 일가까지 번졌더라 라고 해서 태풍, 강풍 같이 가죠.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가는 뭐였어요? 일소, 그다음에 가을 동상이었다. 그죠? 일소와 가을 동상에는 특약으로 부보장을 들 수 있다고 했어요. 부보장이라는 어떤 거냐고요? 보장을 받지 않는 거. 그죠? 나 일소 안 들래. 난 가을 동상에 안 들래. 또는 일소 가을 동상에 둘 다 안 들래. 둘 다 들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조사들이 어떤 조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저가했었기 때문에 저가와 착가 조사는 이미 했어요. 그죠? 그래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지진, 화재가 왔을 때 과연 이 달려있는 이 과실들이 제대로 달려있을까? 그죠? 아니겠죠?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하는 조사가 어떤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되겠죠? 떨어졌을 때 떨어진 것들 조사하는 게 낙과 피해 조사. 근데 우리가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외에 우박이 왔다든지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일소가 왔다든지 가을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서 가을 동상해가 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낙가만 있는 낙가 피해 말고 어떤 피해가 있냐면 착과 피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재해도 있지만 달려있는 과실을 우박은 딱 달려있는 과실 치잖아요. 우박으로 인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달려있는 것도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달려있는 과실도 피해를 입었을 때 조사를 하는구나. 그 조사가 착과 피해 조사예요. 그래서 저가와 착가수 조사 이후에 하는 조사들은 낙과 피해 조사도 있구나.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도 있겠구나. 여긴 빠져있지만 무슨 조사도 있겠어요? 태풍이 엄청 쳤어요. 집중호우가 엄청 왔어요. 낙엽 피해도 있겠죠.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조사, 낙엽률 조사라는 것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낙과 착과 과실에 대해서만 피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왔어요. 지진이 왔어요. 화재가 왔어요. 나무 피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과정들이 재해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재희가 왔을 때 이재희가 왔을 때 이 조사를 지금 딱딱 맞춰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재해가 왔을 때마다 조사를 하는 게 조금씩 다르네 라는 것만 지금은 이제 알고 가도록 할게요. 뒷부분에서 그건 더 자세히 설명할 거거든요. 다음에 수학기에 갔어요. 수학기에 가면 수학량 조사를 하게 될 거고, 그죠? 수학기가 확실히 가게 되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과수원에 쭉 앞에 있었던 재해들로 인해서 감수가 된 과실수가 몇 개나 되지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감수된 과실에 대해서 감수된 양만큼 보장을 해주는 게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과실 손해보험금이었어요. 저가 종류 이전에는 뭐였어요? 착과 감소보험금이었죠. 그래서 과실 손해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수량을 산정하게 되죠. 감수량을 산정하게 되면 우리가 과실 손해보험금은 누, 미, 자, 가 이렇게 했죠. 그 보험금을 누적 감수량에서 그죠? 미부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고 거기에다가 가입 가격을 곱해가지고 보험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조사들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수학기쯤 돼서는 뭔 조사를 또 하냐면 나무 조사를 또 하게 돼요. 왜? 우리가 특약으로 드는 게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 있었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약으로 들 수 있는 건 나무 손해보장이 있다고 했죠. 나무 손해보장은 특약이에요. 본인들이 가입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나무 손해보장은 보장을 하는 기간이 또 과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과실은 11월 30일 날 보장이 끝나지만 나무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시작해서 다음에 1월 30일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뒤에 앞에 안 죽었던 나무들이 뒤로 죽을 수도 있죠. 고사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죽었을 거라고 수학 불능 고사라고 생각했는데 나무들은 의외로 생명력이 절겨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를 다시 하는구나. 그래서 나무 보험금도 뒤로 마지막에 산정하겠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넘어갑니다. 과수사종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이제 1과목하고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약관상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적과전 종합위험 2라고 한 이유는 제가 있다고 했죠. 예전에 원 상품이 있었는데 원 상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2가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만일에 기본세에 내년에 적과전 종합위험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름이 그냥 적과전 종합위험 바뀔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을 저가 종료 이전에 특약으로 배웠는데 별도로 따로 빼가지고 다른 보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기본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정이 되는 것이나 또는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개정 강의를 특강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현재 있는 업방대로 적과 전에 들 수 있는 보험은 2가지예요. 그죠? 종합으로 드는 거. 종합이란 건 어떤 거라고 있어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종합이더라. 그래서 적과전에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적과전에 5가지의 재해만 보장해 주더라.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5가지만 보장해 주는 게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더라. 그러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저가 종류 이후로 넘어갑니다. 7가지 재해가 있다고 했어요. 태우집, 지진, 화재가 어디까지 번졌더라? 일가에까지 번졌더라. 그래서 태우집, 지진, 화재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다가 일소, 가을 동상에까지 보장을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특약은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라고 했어요. 일소, 가을 동상에를 둘 다 가입할 수도 있고
일소만 가입할 수도 있고 가을 동상에만 가입할 수도 있고 일소나 가을 동상에 둘 다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4가지나 나오네요. 그죠? 그럼 4가지가 나와요. 앞에 경우의 수가 2가지, 4가지. 하면 8가지 정도의 우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저가전 종합에 들었다가 실종을 다 드는 경우. 그죠? 저가전 종합에 들었다가 5가지의 일소만 드는 경우. 저가전 종합으로 들었다가 5가지의 가을 동상에만 드는 경우. 저가전 종합에 들었다가 일소 가을 동상에 전부 다 안 들고 태오집 지진 한 해만 드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 오정 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경우의 수는 저가 종류 이전은 2가지. 저가 종류 이후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특약 가입 예시들은 지금은 제가 하나로 예를 들어놨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처음에 특정이 오정 한정을 들었는데 나는 일소는 부담보 할래. 그죠? 부보장이에요. 부담보란 말임 부보장이라면 일소 부보장에 들을래요. 이것도 그냥 부보장이라 할게요. 옆방 있는 대로. 나는 부보장을 할래. 일소는 부보장을 했어요. 가을 동상에는 부보장 안 한대요. 그럼 가을 동상에는 보장 받는 거죠. 나무 손에 한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오정 한정에 들었는데 일소도 보장 받을래. 근데 가을 동상에는 안 할래. 나무 받을래. 가능하죠? 오정에 들었는데 일소도 보장 안 받을래. 가을 동상에도 보장 안 받을래. 나무는 받을래. 어떤 경우인지 마음대로 이게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나올 수 있더라. 특약은 1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정의를 설명하면서 특약의 종류를 저가 종류 이전, 이후 해서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특약에는 어떤 특약이 부보장 및 그죠? 한정보장 특약이란 이름이 있었고요. 부보장은 그 재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부보장이었고 한정보장이란 것은 특정한 그 한정된 재해만 보장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특정 위험, 특정한 것만 한정한 건 어떤 거고 부보장은 어떤 거냐? 저가 종류 이전과 이후가 나눠진다고 했고요. 저가 종류 이전은 특정 위험, 오종, 한정 보장에 있었고 그다음 강태오집, 지진, 화재 이것만 보장하는 거. 저가 종류 이후는 일소와 가을 동상의 부보장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도 있더라가 되겠죠. 자, 나무 손해보장의 그 특약의 보험 시기와 종기는 우리가 보험 기간 할 때 배웠어요. 1과목에서 그죠?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부터 만일에 2월 1일이 지났다고 한다면 계약을 체결한 24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 해서 딱 1년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과실의 보장 기간은 11월 30일까지거든요. 그죠? 종합으로 들었을 때. 하지만 나무는 이듬해 1월 30일까지 보장하니까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보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저가전 종합위험의 현지조사 종류, 현지조사를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어떤 종류들이 있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배울 현지조사는 어떤 거지? 라는 걸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 갈게요. 제가 항상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을 써요. 그죠? 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저가 후에 차가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가 되겠죠. 저가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저가 후 차가수 조사였어요. 그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 시기를 저가 종료 이전이라고 하고 이 시기를 저가 종료 이후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전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부터 저가 종료 전까지가 그죠? 보험 기간이 될 테고 저가 종료 이후는 저가 종료 이후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가 보장 종료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저가 종료 전에는 어떤 조사를 하더라? 저가 종료 이후에는 어떤 조사를 하더라가 나오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저가 종료 이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어떤 냉해 피해가 왔어. 아니 태풍이 왔어. 그래서 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하면 종합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무슨 조사만 한다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다고요. 가서 이게 보상하는 재해가 맞네? 아니네. 요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조사는 피해 조사, 확인 조사 할 때 우리가 어떤 자료 참고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농작물 할 때 계속 배웠었는데, 그죠? 기상청 자료, 그죠?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 다음에 사진 필요했어요. 전체적인 사진이 필요했고, 부분적으로 세부 피해 사진도 필요하더라. 농작물 같은 경우는 ICT, 드론 항공기 같은 걸로 촬영한 것도 가능하더라라고 배웠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지금 바로 피해를 보고 바로 뭐 어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지를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 피해가 있었으니 나중에 이런 조사가 필요하겠네 하고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 하고 끝나요. 근데 5종 한정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을 가입했대요. 가입했을 때는 5가지 재해만 보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강태호 지배, 지진, 화재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만 보장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 재해들은 가려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보장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냐면 5종 한정 보장에 들었을 때는 나무 피해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추가 확인 사항이에요. 특정 5종, 특정 위험 5종 한정이 들었을 때만. 그럼 3가지 조사를 더 추가로 조사한대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나무 피해, 그 다음에 우박이 왔을 때 육아 타박률 조사, 그 다음에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과실이 성장하는 데에서 굉장한 역할을 한대요. 낙엽이 사과, 배 같은 경우는 한 과실에 낙엽 달리는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를 키우는데 여러 잎이 이 성장을 돕지만 감이나 단감이나 뜰분감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라 성장하기 하는데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잎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진짜 태풍이 왔다든지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했을 때 낙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낙엽이 피해도 입는단 말이에요. 과실의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낙엽도 피해 입는데 왜 단감 뜰분 건 낙엽 피해가 많이 있냐면 경화라고 하는데 이 껍질이 이 낙엽이 딱딱해요. 여기가 그래서 잘 떨어져요. 바람이나 이런 것에. 특히나 단감보다는 뜰분감이 더 잘 떨어져요. 그러면 이 잎이 떨어지면 한 나무 하나를 키우는데 10개에서 15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잎이 여기서 한 뭐 7개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과실이 자라는 데 있어서 잎이 부족하죠. 그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데도 부족하고 강합성을 하는 대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조사의 한 일환으로 낙엽률 조사라는 걸 해요. 낙엽을 보장해 주는구나. 결국은 이 과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낙엽이기 때문에 낙엽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낙엽률 조사 이꼴 착과 피해 조사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이해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추가 조사는 어떤 거요? 3가지 한다고. 나무 피해, 육아 타박률 나무 피해 조사,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가 종류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태우집, 지진 화재에 일가까지 번졌더라. 일소, 가을 동상에까지 있어요. 자, 태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태지집화라고도 하고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럼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떤 피해가 있냐면 낙과 피해가 있대요. 낙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낙과 피해만 있겠어요?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태풍에. 맞나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라는 것도 하는데 나무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나무 피해 조사도 하는구나.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그죠?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조사도 하고 나무 피해 조사도 하지만 제가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감, 뜰분감은 낙엽, 잎이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낙엽 피해 조사도 한대요. 그러면 단감, 뜰분감만 유독 낙엽 피해 조사를 하는구나. 사과, 배는 낙엽 피해 조사를 하지 않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왔을 때 과연 과실이 떨어지기만 하고 달려있는 것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달려있는 과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조사를 낙과, 나무, 낙과에 대한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던 게 있죠. 적과전에 종합으로 가입을 하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그거 배웠죠. 그죠? 낙과 조사만 했기 때문에 이거 착과도 피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착과 감소 보험금은 감수량으로 우선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과실손해보험금 줄 때 이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라고 해서 적과전에 종합으로 들었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온 과수원에 대해서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해 준대요. 지금은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워서 기억이 나시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1과목 가셔가지고 그 부분 한번 강의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산정하더라? 착과율이란 걸 가지고 산정했었죠. 착과율이란 게 뭐였나요? 적과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였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착과율이 60% 미만일 때, 착과율이 60% 이상의 100% 미만일 때 이렇게 구분했죠. 60% 미만일 때는 적과 착과수에서 5%만큼은 피해가 있었다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했고요. 60% 이상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60%까지는 적과 착과수 곱하기 5% 줬으니까 나머지 남은 40% 더 더해서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리고 5%와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는 착과 손해 피해율, 결국은 착과 피해율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맥스 A 값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맥스 A 값에 적용을 하더라까지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한번 1과목까지 지금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박일소가 있네요. 우박 같은 경우는 나무에 이렇게 과실이 달려있으면 달려있는 과실도 피해를 입힐 거고 우박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과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일소 마찬가지입니다. 일소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죠? 과실이나 그 과피나 가육이 그죠? 금게 걸리거나 그 변색되는 현상이라 했죠. 일소가 태양광의 노출, 결국은 폭염으로 인해서 맞았나요? 그래서 일소 역시도 달려있는 과실에도 피해가 있지만 떨어진 과실에도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가을 동상이에요. 그래서 사과배, 단감, 뜰분감에 우박일소에 낙과 피해 조사도 하는구나. 가을 동상에 우박일소는 착과수 조사를 하고 착과 피해 조사도 하는구나. 이런 걸 지금 한번 보는 거죠. 그죠? 자, 일자를 한번 볼게요. 일자는 우리가 낙엽률 조사한다고 했는데 낙엽률 조사는 1과목에서 이것도 나왔나요?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낙엽률 조사는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낙엽은 10월 31일까지. 우리가 과실을 보장하는 종료 기간은 11월 30일까지예요. 11월 30일까지인데 이 낙엽은 10월 31일까지만 보장해 주는구나. 낙엽의 보장 시기와 종기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낙엽 피해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장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을 동상의 담보기간은 말 그대로 가을 동상이에요. 가을을 보통 우리가 언제부터? 9월달, 8월달 지나고 9월달부터 가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해서 가을 동상의 담보기간은 자, 배하고 사과배와 단감 뜰분감이 달랐어요. 기억나시나요?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 단감 뜰분감은 11월 15일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1과목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어요. 1과목과 2과목은 별개의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더라. 자, 요거는 우리 제가 말씀드렸죠. 특약 정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 위험 보장 한정이 될 수 있고
이후에는 일소 부부장, 가을 동상의 부부장을 들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 현지조사가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구나. 그럼 대표적으로 현지조사를 딱 떠올려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오종 한정 위험 일 경우에는 나무 피해,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도 하네. 그다음에 저가 종류 이후에는 낙과 피해도 있고, 착과 피해도 있고, 착과 피해를 하기 전에 뭘 조사해야 돼요? 착과수 조사도 하고, 그죠? 나무 피해도 있으니까 나무 피해 조사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후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방금 이야기한 그 현지 조사하는 종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어떤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고 낙과 피해는 어떻게 하고 착과 피해는 어떻게 하고 나무 피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뒷시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현지조사가 어떻게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적과 전에 이런 재해가 있고 적과 후에 이런 재해가 있더라. 이런 건 지금 앞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라 안 해도 되죠. 적과 전은 종합으로 들 수 있고 특정 위험 5종 한정으로 들 수도 있고요. 적과 이후에는 강태호집, 지진이 일가에까지 번졌더라. 7개 다 들 수도 있고 일가는 부부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시기별 현지조사에서 볼게요. 모든 조사 시에 사고 접수와 관련된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재해 여부 인정을 확인해야만, 그죠? 그 다음으로 어떤 조사가 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적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적과 시점을 해서 적과 종료 이전,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적과는 특정한 과수원만 하겠어요? 아니겠죠. 적과는 모든 과수원이 적과를 해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간 과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대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과수원. 결국은 가입, 여기서는 전건이란 용어를 쓰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전건에 대해서 실시하더라. 자, 오정 한정 보장 특별 약관이에요. 적과 종료 이전의 사고가 5가지에 대해서만 조사하더라.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태풍 왕상 강풍은 달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죠? 태우가 성이 뭐라고요? 강태우라고요.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요것만 조사를 하더라.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에는 우박, 일소, 그죠? 이럴 때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자, 우박이나 일소는 달려있는 과실에도 피해를 주지만 떨어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요. 착과 피해 조사도 해요. 그 착과 피해 조사는 그럼 어떤 때 하느냐? 착과 피해 유발 재해가 있어야만 하겠죠. 그죠? 착과 피해 유발 재해가 있어가지고 착과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착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거는 우박은 올해부터 바뀐 건 아니고, 우박은 이제 우박이 와서 이 나무에 막 상처를 입혔어요. 이 과일에. 바로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는 상처도 있지만, 어릴 때는 우박에 대한 상처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구나, 우박은 보상하는 재해가 맞구나 라는 것까지만 하고, 언제 우박은 조사하냐면 나중에 수확기가 돼가지고 수확기 돼서 우박 조사는 다시 합니다. 착과 낙과 피해 조사를 다시 하더라. 특히 착과 피해 조사는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가서 착과를 입었는데 100% 피해를 입었는지 80%를 입었는지 50%를 입었는지 정상인지 분류를 해가지고 착과 피해 조사를 다시 한다는 거. 그리고 일소 같은 경우가 올해 바뀌었는데요. 일소는 이제부터 무조건 일소가 있었어요. 사고 접수가 되면 바로 가서 조사합니다. 어떤 조사?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요. 착과 피해 조사도 합니다. 그리고 일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로 사고 접수 후에 바로 가서 낙과도 하고 착과 피해도 조사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제가 낙엽 피해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낙엽률 조사라고 하는데 그 낙엽률 조사는 기간이 있더라.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해서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10월 31일까지만 보장해 주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지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현지조사의 내용이 나중에 우리 보험금을 살출할 때 그대로 녹여져 가지고 보험금 산정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잘 알면 산정식을 이해하는 게가 쉽고요. 산정식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현지조사 방법을 굳이 막 암기를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그려지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암기도 하셔야 되고요. 자, 착가 그럼 유발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착가 유발제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박, 가을 동상이가 있더라. 일소도 착가 유발제에는 맞는데 일소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일소는 사고 접수가 되면 일소 자기 혼자 일소 거 지꺼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를 따로 가기 때문에 착가 유발제에는 지금 우박, 가을 동상에만 업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일소는 별도로 따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착가 피해만 조사하는 게 있죠. 그것은 가을 동상입니다. 우박 같은 경우는 낙가도 있고 착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지금 엇박 전체를 지금 그 저가전 종합위험의 전체 재해 중에서 유일하게 착가 피해만 조사하는 재해는 가을 동상해입니다. 그럼 낙가 피해 조사하는 재해는 어떤 재해가 있나요? 낙가는 우리가 아까 태지 지파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낙가 피해 조사한다고 했죠. 그죠? 그거 있고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착가도 하고 낙가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착가에도 들어가고 낙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착가만 하는 거 적으세요. 낙가만 조사하는 거 적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착가 조사만, 착가 피해 조사만 하는 품목 재해를 적으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을 동상에 적으셔야 돼요. 낙가 피해 조사만 하는 재해를 적으시오.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태호 집의 지진 화재는 떨어진 낙가도 있지만 이렇게 달려있는 과실도 피해를 입힌다고 했는데 요거에 대한 조사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과실손해보험금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때 그때 인정을 해줘요. 착가 피해도 있었잖아. 착가 피해도 있었잖아. 그래서 착가 달린 거를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가 달린 것을 요것만큼 낙가된 걸로 인정해 줄게. 그래갖고 피해율을 얼마나 더 그 지수를 곱해주냐면 우리가 1.07 곱해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땡칠이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1.07을 곱해주는 품목이 사과배가 그래요. 왜? 사과배는 착가 조사를 따로 하지 않거든요. 왜? 강태호 집 지진 화재가 왔을 때 사과배는 낙가 조사만 하고 나무 조사만 해요. 착가 피해를 따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땡치리를 곱해갖고 이것만큼 감수된 걸로 봐줄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단감 뜰분감은 안 하지? 라고 하겠지만 단감 뜰분감은 제가 조사 하나 더 한다고 했잖아요. 사과는 낙과하고 나무 피해만 조사하지만 단감 뜰분감은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해서 낙엽 피해를 조사한다 했잖아요. 결국은 이 낙엽은 달린 과실에 낙엽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낙엽 인증 피해율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린 과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낙엽 인증 피해율은 어떤 피해를 대한 조사라고 생각이 되면 착가 피해 조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단감 뜰분감은 그러면 착가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낙엽 인증 피해율이구나. 그럼 착가 피해 조사하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07 안 곱해주는 거예요. 사과배는 땡치리를 곱해주는 게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곱해주고 단감, 뜰분감은 착가 피해를 따로 조사는 하지 않지만 이 낙엽 인증 피해율이 착가 피해 조사와 같기 때문에 땡칠이 안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가을 동상에 가면은 가을 동상에 이 피해가 있는데요. 가을 동상의 이 피해가 이거 나중에 우리 그 보험금 산시감수도 배울 거예요. 이 피해가 50% 이상이래요. 50% 이상이어서 고사되었을 경우에는 이 피해를 어떻게 봐준다고 했어요? 이 피해 이꼴 제가 과일하고 똑같이 봐준다고 했죠. 왜? 잎이 과일을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 지수가 높기 때문에 결국 이 피해가 50% 있었다는 것은 과일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는데 피해 구성률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100%짜리 100% 완전 피해 다 입은 거 80%짜리 피해 입은 거
자, 일반 시장 출하가 아예 불가능하고 가공 공장으로도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80% 피해래요. 50% 피해 있는 거. 일반 시장이 출하는 가능한데 품질 하락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상 가격보다 50%밖에 못 받는 것들을 50% 피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피해가 아주 미미하거나 경미하거나 정상적인 과일은 그냥 정상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상 과일이라 하더라도 이 피해가 50% 이상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요 가을 동상에 우리가 계산할 때 이 정상 과일에다가 정상 과일은 그건 1이니까 1로 해서 그냥 과일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가을 동상에 이 피해가 50% 이상 왔어요. 그러면 정상 과실에다가 어떻게 피해 구성률을 산정하냐면 정상 과실 곱하기 0.0031%만큼 0.31%예요. 그래서 지수로는 0.0031가 되는 거예요. 0.0031만큼 피해가 있었구나 라고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대신 요거는 남아있는 일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 동상회가 우리가 이 피해는 보통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10월 1일날 사고가 났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30일인가요? 30일 동안에 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잔여 일수를 곱해줘요. 그것은 나중에 보험금 산식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피해가 50% 왔을 때는 정상에다가 0.003하나 지수를 곱해주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무 피해 유발재해입니다. 나무 피해 유발재해는 낙과만 있는 재해들 있었죠.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그것은 나무 피해 유발재해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는 항상 나무 조사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지 조사 쭉 나눠지네요. 굵직굵직한 거 나눠볼게요. 과수에서는 우리가 저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이후에 사고가 나서 사고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갔어요. 맞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냥 종합으로 들었을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는데 특정 위험 오정 한정일 때는 육아 타박률 조사, 나무 조사, 낙엽률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쟤들이 쭉 이어져서 저가 종류 2위에 와요. 그래서 낙가 피해, 착가 피해 조사하려면 착가수 조사도 하게 되고요.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고사나무 조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다 하고 나면 우리 과수원의 감수가 얼마나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죠. 과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보험금이 산정이 되는구나. 나무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하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중간중간 이제 고사나무 우리가 요 낙가 피해 조사할 때도 나무 조사하고 착가 피해 조사할 때도 나무 조사는 같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고사나무 조사하고 그리고 과실 그 보장 종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0일까지 요 공간에도 고사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고사나무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나무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고사나무 조사들이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자꾸 저가 후 착가수 조사 하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착가수를 구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1과목에서 기준 착가수란 건 어떤 거였나요? 재해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구분했죠. 재해가 없었을 때는 기준 착가수는 저가 후 착가수가 되더라. 기억나시나요? 재해가 있었을 때는 저가 후 착가수 플러스 재해가 있어갖고 줄어든 감수 가실수 있었죠. 착가 감수 가실수가 우리 과수원의 기준 가실수가 되더라. 그죠? 기준 착가수라는 건 어땠나요? 기준 착가수의 정의가 뭐였죠?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과실수이기 때문에 이 기준 착가수가 우리 과수원의 보험금의 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누적 감수량 쭉 구해서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수원의 이 기준 착가수가 하나 여기는 뭐 800개다. 여기는 1000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착가수가 1000개인데 우리 나중에 누적 감수량을 계산했더니 1500개가 나왔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달려있는 게 1000개인데 누적해갖고 감수된 게 1500개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됐다는 이유는 뭘 잘못했냐면 저가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래서 보험금의 한도가 뭐가 되냐면 이 기준 차가수를 가지고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게 돼요. 이거보다 넘어가는 거 보험금 인증해주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차가수의 그 정의가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라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딱 기억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아, 보험금 주려고 딱 기준 정한 거구나. 그럼 이거 이상은 안 주겠네? 계속 이게 보험금의 한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12월 현지조사 보면 우리 옆방에 이 표가 딱 나와요. 제가 여태껏 설명했던 걸 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는 보험금에 있어서는 저가 종료 이전에는 차가 감소 보험금이 있었고 이후에는 과실손해 보험금이 있더라. 그죠? 조사 항목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항목. 제일 처음에 계약 체결일에서 저가 종료. 이때까지가 저가 종료 이전이죠. 저가 종료 이전. 이전에는 어떤 조사를 하더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구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는 어떤 세부적인 조사가 있었나? 피해 사실. 그냥 종합일 때는 피해 사실 확인만 하는구나. 특정 위험 오정 한정일 때는 육아 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가를 해요. 저가를 하고 나면 뭐 해요?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하죠. 그죠? 저가 후 차가수 조사는 당연히 뭔 조사하는 거예요? 차가수 조사잖아요. 차가수 조사인데 저가 후에 하는 거라고 저가 후 차가수 조사는 이름 붙인 것 뿐이지 실은 조사는 어떤 거예요? 차가수 조사죠. 그죠? 자, 그럼 저가 종료 시점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했어요. 저가 종료가 끝났으니까 저가 종료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기까지 재해에 따라서 낙가 피해 조사도 할 수 있고 차가 피해 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조사 항목 어떤 거 있더라? 낙가 피해 조사는 당연히 낙가수 조사하죠. 그죠? 낙엽도 조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낙엽률도 조사하고 차가 피해 조사하려면 차가수 조사해야 되겠죠. 낙가 피해 조사, 차가 피해 조사는 당연히 낙가수를 세야 되고 차가수를 세야 돼요. 맞나요? 그 수를 세고 이게 얼마나 피해를 입었지? 피해 구성률 조사하죠. 100% 피해냐? 80% 피해냐? 50% 피해냐? 정상이냐? 그래서 조사 항목은 낙가수, 낙엽률, 차가수, 피해 구성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수학기와 나무 손해보장 종료까지는 나무조사죠. 나무로 뚝 넘어가서 과실은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과실은 11월 30일 날 끝났으니까. 하지만 나무는 1월 30일까지 보장하니까 과실은 없지만 나무는 고사나무조사 뒤에도 하는구나. 나무는 쭉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계속해서 고사 주수나 미부상 주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앞에 계속해서 제가 현지 조사 방법을 설명했고 요것은 지금 표는 그것을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앞에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 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험기간은 1과목에 있었던 건데요.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저가 종료 이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더라. 사과, 배, 단감, 뜰분가. 사과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 저가 종료 시점이 6월 30일까지더라. 단감, 뜰분감은 7월 31일까지더라. 저가 종료 이후에는 그죠? 강태호 집 지진 화재가 일가까지 번졌더라. 그죠? 강태호 집 지진 화재는 저가 종료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11월 30일까지 총 보장이 11월 30일까지. 근데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는 보장 시기와 종기가 다르더라. 가을 동상에는 가을부터 하니까 언제 시기가 9월 이거냐면 이거 판매 개시 연도 이거 없겠네요. 9월 1일부터 하더라. 그 다음에 종료는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뜰분감은 1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일소는 저가 종료 이후부터 여름부터 보장하니까 저가 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 가을 저 되기 전까지 가을 조금 이제 그 전까지 보장을 해주더라 해서 9월 30일까지 보장을 해주네요. 판매 개시 연도라는 말은 내가 보험을 판매한 해. 결국은 언제? 당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해. 네. 나무는 판매 개시 연도 2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더라. 지금 이거 Y 플러스 1년은 결국 이듬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듬해. 2월 1일이 지났어요. 지났다 가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가 되더라 라는 까지 했어요.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암기가 덜 되셨을 것 같아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저가 후 차가수 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오늘은 현지 조사는 어떤 게 있더라 라는 걸 배웠어요. 맞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가 종료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과 저가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재해, 저가 종료 이전에 보장하는 어떤 상품과
저가 종류 이외에 보장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저가 종류 이전에 주는 보험금은 차가감소 보험금, 저가 종류 이후에 주는 보험금은 과실손해보험금, 그 안에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있더라 쭉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이거 똑같은 말 왜 자꾸 반복하면서 굉장히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 이럴 수 있지만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뒷부분에 재해에 따라서 어떤 피해 조사를 하지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고 그걸 암기해서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험금 산정 공식 할 때 막 하다 보면 선생님 그때 왜 그렇게 그걸 자세히 설명했지? 라는 게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아무튼 수고하셨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가 착가수 조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